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과꽃 전과 뒤에 액화하고 액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잎이 붙어 있으면 잎을 따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입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이게 눈알 빼기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입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시면서 댓글을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입수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전과 뒤에 예를 들어서 액화든지 잎이든지 상관없거든요. 전과가 있으면은 이 전과 뒤에 나오는 액화든 그리고 이렇게 잎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이 결과지의 3분의 2 정도까지 잎이든 액화든 다 밀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밀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과만 있을 것이고 나오는 잎은 이 뒤에 요 뒤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 전과에 경쟁을 하는 뒤에 잎이 없겠죠. 왜냐하면 다 제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전과에 물이 몰빵이 돼 가지고 일단은 꽃대가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정이 됐을 때 대과 생산의 핵심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3분의 2까지 잎을 다 땄어요. 액화든 잎이든 다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좋은 점이 꽃대가 길어지고 대과 생산의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은 사과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은 가을에 가가지고 잎 작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액화도 따고 잎도 따고 그리고 가을에 잎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잎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 잎 작업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잎이 나오면은 이렇게 딴단 말이에요. 3분의 1을 땄어. 3분의 1을 땄어. 그러면 사과가 달렸어. 이렇게 늘어지면은 잎이 없잖아. 그러면 사과가 잎 작업할 게 많이 없어요. 가을에 가면은.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려가지고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린재 피해가 없어요. 노린재는 그늘이 많이 지거나 잎이 겹치거나 사과끼리 데이거나, 이렇게 사과끼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인다고 해보세요. 사과끼리 이렇게 데이고 잎이 이렇게 그늘이 많이 지는 그 사이에 그늘이 지는 부분에 노린재가 들어가가지고 사과를 다 가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이 작업을 해주시면 노린재 피해가 확실히 줄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해충 피해 중에 이 노린재 피해가 아마 심각한 해충으로 요즘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늘이 안 지고 사과가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은 노린재 피해가 확실히 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 사과가 고밀식을 한다든지 밀식 재배를 하면은 이 측지에 결과지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지를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안 했어. 그냥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나지예요.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단과지 꽃이 생기고 이 뒤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꽃이 아니고 잎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작업을 뒤로 해가지고 다 밀었어. 그래가지고 3분의 1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지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가지가 이 뒤로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작업을 하면은 이 꽃 뒤에 있는 잎을 3분의 1을 다 밀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은 다
다 밀어버리면 이 뒤에서 눈이 움직여가지고 다시 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측지 쪽에 결과지, 단과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지를 내년에 가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작업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작업을 했을 때는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측지 쪽에다가 붙이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작업을 안 했잖아. 안 하니까 이 끝쪽으로 지금 꽃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안쪽으로는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제가 한 작업을 하면은 이 가지가 잘라가지고 이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런 모양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작업이 조금 이르긴 하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이게 뒤에서 눈이 나올 거예요. 더 나오면은 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꽃대도 길어지고 수정이 됐을 때 대과 생산에 중요한 작업이고, 셋째는 노린재가 안 먹고, 넷째는 이 측지에다가 결과지를 안쪽에서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 측지 쪽에 내년 예비지가 이 안쪽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결과지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냥 일반 소식 재배하는 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식 재배를 해가지고 가지가 짧게 붙여야 되는 그런 수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다시 이런 단과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순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순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주지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5년 10년 뒤면은 일할 사람 없어요. 외국인들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사과 작업, 잎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사과 재배 방법으로는 이 노동력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누가 이 잎 작업을 하겠어요. 앞으로 5년 10년이면은 하기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노동력을 덜 들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은 아마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가가지고 아마 한강이가 한 방송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올해 현상에서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이거 적과 잎 작업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미리 해주시면은 가을에 가가지고 잎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착색 내는데 문제가 없고 이 주지 쪽에다가 결과지를 붙이는데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있을 사과 이 전과 뒤의 액화나 그 잎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방송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지. 여러분 감사합니다.